예, 반갑습니다. 저 한국건설안전교육원의 이상혁 부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지 보다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 30분여의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4 생활관에 관련해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개요고 스킵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법이 이제 발표가 되고 시행령이 이제 1월 27일에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게 왜 발생됐는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중대재해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만 해도 이제 법규 위반에만 이제 처벌을 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법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이나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게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처리를 하다가 이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는 이제 발표된 배경을 보자면은 선진국이나 해외 모범 사례를 보면은 이제 사고가 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은 이제 가장 많은 과태료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라든지 근로자 책임이라든지 관리자 책임이라든지 그걸 강력하게 물겠다는 취지로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게 도입되는 과정에서 저희 나라도 이제 이번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요지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게 제일 좋은 키포인트로 이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의무조항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법에 대해서 재해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건 이제 발주처에서 이제 공사기관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2번에 대해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여기에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라든지 현장 관리 책임자들은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했냐 안 했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 이에 이행에 관한 사항 같은 비슷한 얘기고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이행에 대한 관리상의 조치는 이제 좀 뒤에 가서 이 부분을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현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벌 조항에서는 좀 과하게 좀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강력하게 현장 소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경영 책임자, 사업자한테 이거 물리겠다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그런 법령을 지금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의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건 이제 좀 그렇게 되어 있고 면책조항을 한번 보시면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그 기관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금을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현장을 관리를 해야지 유용한 방법인지 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시행령은 이제 이렇게 1에서 9까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경영 방침이 안전보건 업무할 청구 결국은 이 얘기가 시행령에 있는 얘기가 이제 이행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면책 조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참여자별 이행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에 발주청,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현장을 관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수시로 현장의 이행 점검 및 지시,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의 확인 및 시행 상태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시로 현장의 이행 점검 지시는 좀 너무 과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시로 현장에서 간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니까 현장에서 개설하면은 어떤 종류의 안전 서류와 어떻게 앞으로 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착공기 서류를 받을 때 이제 그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행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이제 착공기 서류에서 이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 안에 교육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교육 항목하고 시설에 관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 시설에 대한 항목에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 그거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건설사업관리단은 이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관리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승인 및 지도 감독,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 요소를 저감한 설계안 작성, 위험 요인의 발굴과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위험성 평가 실시 보고서 검토 및 적정성 판도. 발주청에서 건설사업관리단 쪽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근거를 제출을 요하시는 그걸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현장에 점검을 하신다면은 원페이지 시트 같은 게 있습니다. 현장에 안전 서류는 우리가 가면 어떤 게 있으니까 어떤 걸 제출해 달라. 현장에 가기 전에 그 원페이지 시트로 이제 해가지고 일일이 그거를 다 찾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가기 전에 미리 이제 팩스라든지 이메일로 해가지고 그 원페이지 시트 상에서 안전 서류를 우리가 가서 점검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현장을 관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다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힘이 드는 부분이니까 좀 쉽게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아주 한 2장이나 1장 정도로 줄여가지고 현장에서 준비해야 될 거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현장을 방문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축 당위성 3-1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라고 하면 이제 이게 요즘 얘기하는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 근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행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제3호에 정한 유해위험 개요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항. 이렇게 관련 법적 근거를 보시면 좀 너무 많이 모호해지는데요. 기존에 있는 서류,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그리고 노사합동안전점검,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이런 안전관리 사용내역서 한 7가지 정도 개인보고 지역대장이라든지 기존의 서류가 제대로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걸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당위성,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조직 구성, 예산 확보, 위험성 평가 등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운영 방안을 통합한 내용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행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산업재해 양불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기관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책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필수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이 필요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이제 중대재해처벌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목적 역시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경영자 마인드를 좀 변화시켜가지고 안전관리비를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고 잘 하라는 그런 책임을 이제 경영자한테 지우겠다는 그런 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3-2 이제 여기 이제 구축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해서 이제 현장의 사업 개요라든지 뭐 재반 정보 이런 거 스킵하고 법률에 대한 대응과 처벌법 비교라든지 감소 대책의 위험성 평가, 뭐 작성 확인자, 중대재해 방지 사전 검토 요소에 대해서 좀 뒤에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대응 방향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중대 어떻게 해서 이제 처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이제 사망이 발생했을 때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급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요 항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스킵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세부 방안. 저희가 이제 중대산업재해에서 제4조가 가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관리 방안이고 재해 예방에 이제 어떤 게 풀어내야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뭐 중복된 내용이니까요.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흘러갔는지 조직도 이런 거 스킵하고요. 2-4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세부 방안에서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결국은 이제 재해 발생 원인 및 대책에서 근로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투입 전에 반드시 어떤 것을 하고 있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계속 반복적인 내용을 스킵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3-2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세부 방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3-2 이걸 한번 점검의 형태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발주청, 여기에서 이제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공정진행 단계별 점검, 계절별 점검, 확봉점검. 이 현장에 그럼 계속 나가야 되냐, 이런 질의가 되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 나갈 수가 있나, 이렇게 또 문제가 이제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특별점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실 때 사전 아까 얘기했듯이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정비하고 있는데 이런 게 현장에 팩스를 보내가지고 이런 서류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달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저 생각엔 제일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다기보다.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이제 정기점검, 기성점검, 특별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공사에서는 합동, 순회, 일일점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건설사업관리단의 안전관리 수준 점검 체크리스트라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발주청,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챙겨 보셔야 될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하게 보시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를 맞춰서 현장과 감리단과 이제 협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조직은 갖춰졌냐? 그 조직 여부를 아까 앞에서 봤듯이 현장에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고 안전관리자는 법에 따라서 현장에 있냐 없냐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 본사의 이제 그 안전경영 방침은 어떻게 되고 있냐, 현장에서 시공사 이제 본사적인 경영자 마인드에서는
책임 경영자 마인드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하시고 저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이 AS, E까지 있는 홈페이지 시트로 해가지고 이걸 현장에 보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좀 준비해 달라. 현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요 사항이 아마 이행해 가는 상황 조치에서 현장과 이제 공무원 간에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서류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서류를 할 건지 그에 대해서 법적인 서류가 이런 게 있고 어떻게 있는데 그 서류를 준비를 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각 현장별로 이제 현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달라.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현장 서류만 봐가지고도 이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관리하기 쉽다는 얘기죠. 현장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오셨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제 서로가 이제 망설이는 뭐라고 합니까? 좀 준비 단계에서 좀 서로 간에 이제 키포인트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어느 걸 준비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어떻게 안전관리 조직을 하고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자 이제 현장에서 건기법에 따른 안전직무에서 안전점검의 제한이라든지 안전교육의 지원이라든지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훈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 활동에 대해서 현장 자체 자발적으로 안전 활동 시스템 어떤 걸 하고 있고 안전 활동에는 의사소통 참여, 자발적 안전 활동 평가 그리고 뒤에 이제 위험 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위험 분석 및 위험 예지 활동 지원 수행을 어떻게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출해 달라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요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서류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고 법적인 서류에 대해서 이제 하나 카트를 넣어가지고 그런 서류를 좀 준비해 달라.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인 서류에서는 이제 전기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안전교육, 안전보건회의체, 노사합동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잘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그거 그리고 개인보호구는 잘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점검은 순회 안전점검은 하고 있는지 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서류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 서류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리스트로 적어가지고 제출해달라. 그럼 그거 하나로만 봐도 현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꾸려가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다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그 서류하고 최고 경영자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 있냐 없냐 그거 하고 그 정도만 보시면 이제 현장에서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이런 서류를 막 요구하는 것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법에 정한 대로 기존에 있던 서류를 달라 그러고 현장에도 그런 큰 부담이 없는 거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발생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별도의 서류를 또 준비하라 그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본사의 안전 경영에 있어 어떤 경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하고 있는지 그것만 챙기면은 이 법 테두리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최고 경영자가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벌금이라든지 구속을 하겠다는 그 법의 조항이니까 그러면 최고 경영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는 그게 있냐 없냐 어떤 관리를 하겠냐 그걸 먼저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7가지 우리 법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있는 그 서류를 챙겨보시고 그리고 음성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게만 보시면은 크게 뭐 현장에 나가셔서 당황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뭐 무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기존 법에 의한 서류와 현장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시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거를 제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현장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음성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잘 되고 있냐 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점검을 해가지고 나가시면은 현장도 당황스럽지 않고
여러분도 현장을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고, 그래서 그 면책 사항에서도 그러면 현장에서 이행을 잘 관리 감독하고 있냐 없냐 이것이 확인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다른 걸 건드려 가지고 뭐 서로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럼 그 법적인 서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에 관련 뭐 협의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걸 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세부 방안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이제 세부 방안에서 중점 개선 시정 관리 항목에서 관리 항목의 이행 점검, 관련법 규정 및 준수 여부, 아까 얘기했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결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저희가 현장을 관리하고 건축법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로 기존에 있는 서류에 대해서 그걸로 쭉 끌고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안전기준 및 준수 여부, 전도 방지, 개고부 방호, 낙하물 방지, 작업 발판, 안전대 부착 설비, 강간벽에 조립, 안전난간, 고소작업대, 충전부 방호, 스미로프, 경고 표시, 접촉 방지 보호. 이 모든 이게 이제 현장에 관리하는 모든 게 다 어지간한 건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로자 보건 기준 준수 여부, 개인 보호복, 방지 마스크, 보호복 등 지급, 생명해체 제거 작업 시 계획 수립, 위생 설비 설치, 생명해체 제거 작업 시 조치사항 경고 표시, 각종 시설물 관리 실태, 각종 시설물 관리 실태 전반, 추락 방지 시설 보완, 구명 장비 위치 뭐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킵하시면 돼요. 3-2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세부 방안. 계속 같은 얘기인데 관계법령, 의무사항 중 현장 적용 내용 및 이행계획. 결국 이행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책임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고용노동장관이 정하는 교육 대상자, 안전보건 시기 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위탁 가능,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현장에 경영 책임자 안전보건 교육을 했냐 안 했냐 그걸 현장에 비치를 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킵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현장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세부 방안, 사생활권 복합커뮤니티 등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위험성 평가는 이제 상중, 낮은, 보통, 높음, 상중하로 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한다.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그밖의 공사 관련해가지고 유해위험 방지에서 안전보건 조정자 배치 계획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 이제 확인 작업에 대해서 말씀 많이들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위험성 평가에서도 이제 화재 쪽으로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재료는 지하층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옥상층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1층에서 4층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1층에서 4층에 어떤 작업을 할 때 폭시 작업을 할 때 뭐 화재 위험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걸 어떻게 준비하냐 화재 예방 대책은 어떤 게 있고 화재 위험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다량으로 이제 인명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한번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식 틀비계 추락 이거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보시고 하니까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예. 낙하물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용성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단장님이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런 스킵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세부 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유용성 평가 표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사복권 정미석 단장입니다. 저는 오늘 그 현장에서 중첩법 대응해서 업무 처리와 현장의 실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는 법적 사항 검토와 현장 실무 등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사항이 계속 반복이 돼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은 중첩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1항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4항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시행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앞서 이상혁 부장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초안이긴 한데요. 부장님 발표에서 다 나와 있던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콘텐츠를 보시면은 제1장의 중첩법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아까 부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뒷부분에서 스킵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은 산안법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내고 산안법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은 저희 보고서 뒷부분에 저희 현장 샘플을 넣어놨습니다. 아마 현장별로 다 개설이 되면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내는 현장도 있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내는 현장도 있는데 왜 중첩법에 대응해서 또 다른 계획서를 만드는가라는 게 첫 번째적인 의문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에서 얘기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산안법과 건진법하고 별개로 현장의 여건에 맞게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부 시행령 4조와 5조를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4조의 1항부터 9항까지가 저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1항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3항이 제가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좀 표기를 했는데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을 해라. 발주처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를 해라. 이는 근데 산안법 36조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를 받은 경우 점검을 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각각의 현장별로 그 공사비에 따라서 1군 시공사랑 그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감독님들도 계실 텐데 1, 2군 시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현장한테 통보를 해서 전담 조직을 설치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항은 저희가 안전 산안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조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반기에 1회 점검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는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배치해라. 이런 항목이고요. 이것도 산안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각각의 법령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법의 1조 1항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내게끔 돼 있죠. 건설기술진흥법은 시설물의 안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흙막이가 붕괴돼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비계가 전도돼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게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근로자의 안전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이 이 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올라가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인가? 라고 또 고민을 해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빨간색에 보시는 것처럼 처벌에 대한 규정이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법에 대해 차이를 알고 현장에서 접근하는 게 안전관리계획서가 있는데 왜 또 만들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실무 등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저희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난 9월에 업무를 착수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재부의 발주청의 의무 중에 하나가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안전전담 CM을 내년 1월부터 배치하겠다고 1억 5천 정도 예산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7,200으로 결정이 났고요. 다른 현장들 새로 신규로 발주하는 현장에는 안전전담 CM을 별도로 배치를 하시거나 또는 지금 사업이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주청의 의무 중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면 저희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다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시공사가 가설 비계가 부족하니까 또는 시스템 비계로 바꿔야 되니까 동바리를 층고가 높으니까 설계 때 강간 비계로 돼 있었는데 시스템 동바리로 바꿔서 안전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들어왔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지 예산을 확보해준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가 업무를 착수했고 10월달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검토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연락을 해보고 여러 분야의 자문을 좀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법이 시행되고 이 당시에 시행령이 제대로 발표가 안 돼 있었고 시행 규칙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이 좀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금월 11월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축안을 초안으로 만들었고요. 저희 사무관님 통해서 그 과별로 저희가 하나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2월 달에 최종본을 작성을 완료해서 발주청 보고를 하고 각 현장에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 달부터는 중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 거를 바탕으로 현장별로 좀 맞게끔 디벨롭을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안전전담 CM을 추가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지금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를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건설 현장이 개설되고 위험성 평가는 지속적으로 시공사가 했는데 그동안은 발주청에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또는 발주청도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사업관리 총괄과에서 점검을 받을 때 이런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기술 지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사업총과나 이제 관련 부서에서 할 수가 없다면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을 의뢰하실 수가 있어요. 안전보건공단에 요청을 하면은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시는 방향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을 하는 동안 각각의 사업 구성원들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작성하고 승인 요청을 했고요. 설계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공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진법에서 이미 보고서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현장에 맞게끔 좀 더 디벨롭을 해갖고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관리단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위해서 예산관리 및 집행을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처법을 대응해서 시스템 비계라든지 강간 비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강하는 실정 보고도 했고 안전전담 CM 배치도 발주청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안전보건관리 체계 적정성에 대해서 시공사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발주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서 발주청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하셨고 저희 CM단에 추가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라고 설계 변경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검토와 점검, 안전보건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험성 평가라는 부분이 뭐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낯선 분들도 계실까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이미 산안법에 따라서 저희 현장에서는 모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와 고용노동부 고시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된 산재 예방 활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글로 보니까 좀 이해가 덜 되실 것 같아갖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약 50초입니다. 한번 보시죠. 체조 선수처럼 위험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미리미리 위험 요인 파악. 슈퍼맨처럼 위험을 막아낼 수 없다면 구석구석 적절한 안전조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한 후 위험성 크기에 따라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로 함께 찾는 위험, 함께 지키는 안전. 슈퍼맨이 아니면서 저렇게 안전관리 규정을 어기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계세요. 저희 현장에도 안전 플랜카드에 당신이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써 있거든요. 참 좋은 동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2017년도에 TV 홍보 자료로 했던 거를 제가 인용을 했고요.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PT를 보시면은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라. 유해 위험 요인은 사고 질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빈도와 중대성, 강도를 추정해라. 많이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위험의 크기에 따라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해라. 마지막으로 위험의 제거 또는 감소 대책을 검토하고 실행해라. 이렇게 또 글로 읽으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저희 현장에서 실제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총괄합니다. 안전보건 책임자는 도대체 누굴까? 현장 소장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우리가 현장에서 자주 부르는 안전 담당자가 있죠. 120억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하고 조언한다. 중첩법이 되면서 지금 안전관리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감옥에 간다, 징역에 간다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안전관리자가 징역을 가는 게 아니고요. 안전관리자는 지도하고 조언을 해주는 스텝 역할입니다. 법에서. 현장 소장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고 그 위에는 감독권으로 대행을 하고 있는 저처럼 이제 건설사업관리 단장들이 책임을 지게끔 될 것 같습니다. 중첩법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점과 제가 현장에서 좀 두렵고 더욱더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 이유가 산안법에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7년 이하죠.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맥시멈이 7년을 갑니다. 근데 중첩법으로 바뀌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을 무조건 가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제가 현장 소장님과도 회의를 하면서 우리 사고 나면은 깜빵 가요. 나 젊어서 깜빵 가기 싫어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반장님들한테도 얘기하고 현장 소장님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서 관리감독자, 이 부분이 감독인가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건축기사, 토목부장, 시공사에서 실제로 기계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 그 부분들이 관리감독자고요.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위험성 평가를 하라는 거고 안전관리자는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지를 지도하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현장 소장은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고 책임을 지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었고요. 사업장 설립이 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실시를 했고 수시적으로 새로운 공정이 들어가거나 새로운 장비가 들어갔었을 때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면 비계도 설치하고 개구부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위험성을 평가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 앞으로 발주청도 하고 또는 현장에서 실시한 것을 발주청에 보고해라.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위험성 감소, 대책 및 수립과 실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모든 자료는 안전공단의 공정별로 지금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활용을 해서 현장별로 맞게끔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로서 우리 현장에 지금 비계를 설치하고 있으니까 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구부가 많으니까 이 계구부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한번 해보자 해갖고 담당자들이 모여갖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계구부는 건축물 공사 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 가시설 중 가설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유해 위험 설비와 도구는 계구부 덮개, 가설 기자재 등이고 유해 위험 물질은 해당이 없습니다. 유해 위험 물질은 예를 들어 부동액 같은 거를 현장에 갖다 놨었을 때 작업자가 그거를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셔갖고 돌아가시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유해 위험 물질을 말하는 거고 MSDS라고 해서 별도로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계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보자라는 시트입니다. 이 시트도 각 공정별로 공단에 다 등재가 돼 있고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별을 해서 기계적인 설비 요인,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특성 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고 기계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추락 위험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작업 특성의 요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실수, 휴먼 에러에 해당이 된다. 작업 환경 요인에는 조직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라고 저희 현장에서는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계구부는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계구부 덮개가 견고하지 않아 철제로 되어 있는 안전 인증 제품이 아니라 합판으로 이렇게 막아놨다가 작업자가 밟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게 위험 요인이다. 현재 안전 보건 조치로는 덮개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겠다. 두 번째로는 계구부 주변에 접근 방지 표시를 설치하겠다. 우리 추락 방지 난간을 설치하거나 타포린을 설치하거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런데 관련 근거를 보니까 안전보건규칙 제43조에는 계구부 등에는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 조치를 실시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 법을 이행하면 되고 결과적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도출을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계구부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비계공사, 방수공사 모든 공정에 대해서 새로운 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실시를 하면 되고 현장에서 실시했던 거를 취합해서 반기에 한 번씩 발주청에 보고하면 되고 또는 발주청은 현장에 나오실 때 그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감소, 수립, 대책 및 실행을 통해서 추락 위험 부분에 계구부를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겠다. 이 시트를 활용해서 누가 설치할 거고 우리는 언제 지시했고 확인은 언제 해서 최종적으로 끝난다. 이렇게 하나씩 공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은 예를 들어 기계설비 담당은 기계설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토목 담당은 토목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면은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현장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현장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차법 시행령 5조에 따라서 관리상의 조치를 하라고 돼 있고요. 시공사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고요. 건설사업관리단은 위험성 평가 결과 검토서를 발주청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주청에서 검토 승인을 받고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가 평가 내용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반기 6개월에 1회씩 실시해서 그 조치 결과를 발주청한테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저희 건설사업관리단은 실시 시기에 대한 통보, 시행에 대한 관리, 이행 여부 확인, 위험성 평가 보고에 대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청에서는 법 이행 검토 지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보건 분야 의무 이행 여부는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완벽하다라고는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중처법이 시행되고 저희가 한 3개월 가량 저희 사무관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디벨롭을 한다고 하면은 더 좋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각 현장에 중대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안 되는 아름다운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